네, 안녕하세요. 8월, 오늘이 8월 7일이죠? 8월 8일, 내일 8월 8일. 네, 참, 오늘 영상, 예전에 증권회사에 이렇게 지금처럼 컴퓨터에다가 뭐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증권회사에는 이게 장판지라 그래갖고 전화를 받아갖고 매수 매도 주문을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엄청나게 큰 도화지에다가 그걸 장판지라고 그래요. 장판지에다가 이제 매수 매도 전화를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증권거래소로 이제 딸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딸딸이 전화로 이제 뭐 매도 매수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1988년 8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지점장이 와가지고 야, 너는 세상을 그래도 1988년 8월 8일이면은 이게 8이 이렇게 많은데 이 꼭 팔자를 한자로 써야 되겠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8월 8일을 이제 한자로. 옛날에 월은 한자로 많이 썼으니까요. 내일이 아무튼 뭐 8월 8일인데, 제가 오늘 저희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건데, 내일, 아무튼 중요한 건데 뭐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쉬는 날 나와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 보려면. 옛날에 안중근 의사는 하루에 한 번 독서를 하지 않으면 혓바닥에 바늘이 돋는다 그랬는데 파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파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허전해서 집에 안 가게 돼요.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지금 파이코인 때문에 기대는 엄청나게 제가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도 또 제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뭐 친한 사람들 중에 뭐 비트코인을 뭐 초창기에 누구한테 얻었는지 뭐 주웠는지 콜드 월렛을 주웠는지 뭐 비트코인 한 10,000개 갖고 있는데 뭐 콜드 월렛을 갖고 있는데 현찰화 못 시킨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인터넷 경마로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뭐 거짓 뭐 20몇 억을 벌었는데 은행에서 뭐 왜 KYC를 하면서 안 풀어준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뭐 어디에 뭐 얼마가 있는데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잔고를 보여주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잔고를 보여주는데 뭐 어쩌다 그러고 제가 보면 뭐 다 거짓말이라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또 사람 얘기 듣는 거 좋아하니까 야, 이 디지털 세계의 돈이 아날로그 세계의 돈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 디지털, 어차피 우리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와 아날로그 경제가 어느 접점에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이제 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니 뭐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서 뭐 몇십억을 보내 몇백억을 보내 하다가 지금 딱 아날로그 SEC라든가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라든가 오펙 같은 데서 딱 기준을 내세우니까 지금 꼼짝마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만 디지털 세계라고 그러지만 디지털 세계와 암호화폐 세계의 접점은 분명히 있다. 그 접점에는 분명히 법이 존재하고 룰이 존재하고 규제가 존재한다. 누가 만드는 규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규제. 그러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규제라고 해서 나쁠 건 없죠. 모든 거든지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로 지금 뭐 2000년간을 아날로그 시대로 살다가 2000년대부터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왔는데 그 관성이 스톱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뭐 파이코인으로 10억을 보내, 100억을 보내, 뭐 1000억을 보내, 뭐 나 10만 개가 목표네, 5만 개가 목표네, 10,000개가 목표네라는 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기 손 위에 돈이 올라올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썸네일 하려다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아랍어로 아랍 말인지 이슬람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허들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어디선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이렇게 담장 밖 사람들이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이런 거 분명히 있죠. 이런 게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뭐 저기 자격증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벽을 치잖아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득권층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되긴 됐지만 지금 이제 저희처럼 나이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퇴직금하고 국민연금으로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당구나 치고 어쩌다가 골프 치고 술 먹고 놀고 살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100살까지 살을지 뭐 90살까지 살을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아직도 몸은 건강하니까 돈을 계속 벌든지 근데 안 하려고 해서 돈을 벌라니 뭐 막노동 몸을 써야 되는데 늙은이들 취직도 안 시켜주고 돈 벌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로 이제 자기 자신과 부의 개념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이게 파이 코인으로 이제 아날로그를 넘어서 디지털로 이게 이제 경제 외국 자산 보니까 지금 198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2007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디지털 경제도 컸지만 인터넷이 나오면서 전통 경제는 계속 비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는 계속 그 사이즈가 커가고 전통 아날로그 경제는 이게 작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럴 때는 맨날 당구나 치고 그냥 뭐 소주나 먹는 제 친구들이 훨씬 사실은 똑똑한 친구일지도 모르죠. 괜히 모르는 거 해서 돈 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파이 같은 거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디지털 경제를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저도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양상이죠.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쫙 이렇게 뭐 계속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막 엄청나게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그러니 이제 뭐 절대적인 궁핍보다 상대적인 궁핍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사실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간에도 땅 사면 배 아프죠. 뭐 저랑 제가 아는 분인데 이렇게 뭐 부모님이 좀 부모님이 일찌감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한 재산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느 아파트고 하나는 단독주택을 부모님이 갖고 계셨는데 아들들 보고 고르라고 그랬대요. 근데 동생이 먼저 고르게 돼서 동생이 먼저 고르고 형이 나중에 가졌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먼저 가진 것은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동생이 가진 것은 거진 안 올랐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형을 고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골랐으면서. 그게 왜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도 남이죠. 자기가 어떤 도덕적 룰을 갖고 있기 전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그 디지털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사장님이 하나 왔는데 그 양반이 이제 외국 증권사에 있다 왔어요. 외국 증권사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 증권사 오니까 그때 뭐 증권사 지점장 마누라들하고 이제 뭐 증권사 직원이 사장한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황당한 편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뭐 갑자기 뭐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러는데 아마 손님 주식을 사놓고 나서 이게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좀 잘 되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편지를 두 통인가 받았다고 해요. 그때 삼성증권 사장 얘기로.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앞으로 지점 직원들은 종목 추천하지 마라. 종목은 회사에서 찍어주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잡주를 못 사게 하고 이제 큰 거만 사게 하는 작전주 같은 거 잘못 들어갔다가 하면
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부자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의 흐름을 알아갖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하느님, 부처님 찾으면서 암만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았던 것 아닐까? 난 이렇게 살진 않았어. 그럴 자신 없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생각보다 이게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별로 실력이 없구나. 내 실력이 더 중요한 내 실력이 더 중요한 거구나. 뭐 실력이라는 표현이 아무튼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원리를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옛날에 제목만 알았던 음악도 다시 들을 수 있고 옛날에 제목만 알았던 책도 다시 읽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책 중에 제목만 알고 많이 써먹기도 했던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을 요즘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과 경제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돈과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렇지만 너 자신에게는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것은 네가 왜 돈과 경제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겠지.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해내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런 이제 구절이에요.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죠. 그러나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우리 아들이든지 딸이라든지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아니 무슨 아빠가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뭐 돈이 먼저지 무슨 이렇게 자꾸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알고 있어도 아들이나 딸한테 못 가르쳐 주는 깝깝함이 이미 있었었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게 나와요. 이 육체를 쓰지 않고서도 정말 이렇게 손가락하고 몇 개만으로도 자기가 디지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아날로그 세상에서 규율과 룰과 법과 도덕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일단 디지털 세계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쪽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진 육체를 쓰지 않고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뭐 지금 현재 이제 홍보가 이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그 육체의 노화와 상관없이 정신만 말짱하다 그러면 디지털 경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어떤 성격적 결함 같은 것을 이제 수학적 세상사의 흐름대로 딱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주식 프로그램 매매 뭐 코인 프로그램 매매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 먼저 생기죠? 먼저 이런 세상을 아는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지겠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지게 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뉴럴링크인데 이거 지금 곧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허가 났잖아요. 이런 세상 디지털 경제에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소심해서 자기가 소심해서 용기가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인맥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넓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디지털 세계에 가면 확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만 해도 노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변에 사람 속에 리퍼럴 그룹이 뭐 5명이다, 10명이다, 100명이다, 어떤 사람처럼 막 11,000명이다. 그 아날로그에 그 사람의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아날로그에서 그렇게 자산이 없게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바뀌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증권거래소죠. 이게 바이낸스 거래소죠. 이게 뭐 바이낸스니 업비트니 뭐 코빗이니 이런 거는 이런 엔티티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 엔티티가 없이 얘네들이 한 10년간 돈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업비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딱 지금 정신을 증권 회사 같으면 증권 거래소 같으면은 주문받는 브로커들이 있고 어떤 종목이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은 그 가격을 좀 맞추는 시장 조성 기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산 주식이나 코인을 어디 다른 데다가 제3자 기관의 수탁 기관에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다 관리하는데 이게 암호화폐는 얘네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암호화폐는 브로커 기능도 자기네가 하고 시장 조성 기능도 자기가 하고 별도의 수탁 기관에 맡기지도 않고 지네가 다 갖고 있고 완전히 뭐 아는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랐지만 이제 10년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권거래소에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으니까 파이코인 창업자들처럼 제대로 된 경영자 정신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룰을 지켜가는 파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만들면은 이거는 뭐 대박이다. 글로 다 몰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왼쪽이 아날로그 세상이고 오른쪽이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경제와 디지털 경제는 아날로그 나와 디지털 나 뭐 아바타라고 해도 좋아요. 아날로그 나와 디지털 나의 쌍방향 융합을 통해서만 이게 서로 간의 융합을 통해서만 중년 이후 재도약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10,000개 갖고 있다는데 뭐 사정상 못 쓴다는데 그 사정이 뭔지 제가 모르겠고 뭐 인터넷 뭐 불법 경마로 해갖고 돈을 뭐 20 몇 억을 벌었다는데 지금 100만 원도 은행에서 못 찾고 있다는데 그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외국 증권 회사에 자기가 뭐 3억 유로를 갖고 있다는데 왜 여기서는 뭐 신용카드도 못 쓰고 체크카드나 쓰면서 다니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을 다 사실로 인정을 해주고 뭐 이게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는 접점이 필요하구나.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아날로그에서만 벌자? 늙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이 이제 현업에서 떠났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갖고 아날로그 세상에서 쓰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각국 정부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증권인 토큰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시장 통합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근데 뭐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다른 기술을 쓴다 그래갖고 시장의 원리라든가 이 어떤 재산권의 원리에 대해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딱 나오고 오늘도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다 못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커피도사님이 파이코인 학교를 만든다고 그래요. 뭐 개교를 했나 봐요. 2주 전에 했나 보죠. 그래서 이 어떤 거를 가르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커피도사님 파이코인 학교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세계를 한번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뭐 아까 데미안 같은 거 이제 보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해리케인 썼는데 네 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어. 그걸 만나야 돼. 이게 이제 셀프 I와 셀프 E와 셀프 1이죠. 이건데 지금 이 셀프 E는 뭐 해리케인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지만 손흥민보다 어려서 몇 년은 더 뛰겠지만 저처럼 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50이 넘고 40이 넘고 그러면 다르죠. 이게 이런 실질적인 밥 먹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아날로그라면 이게 아날로그 경제에 나잖아요. 그런데 그 대면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거 하는 거는 이게 디지털 경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는데 일단은 아날로그 경제는
아날로그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지털에 대해서는 노땅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조금 전에 참 어떤 후배가 저한테 삼성 후배가 저한테 유튜브 본다 그러면서 형님 방송 재밌어요. 근데 형님이 좀 파이의 디테일은 없으시더라고요. 없지. 없어요. 저는 그냥 시장 원리하고 돈 원리 같은 걸 본 거지. 뭐 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배워야죠. 그래서 뭐 파이 노드 같은 것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노드 하실 분들 추천해 드리려고 이제 컴퓨터 회사 이거 파는 이거 제조해서 만드는 것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고 또 이제 브라우저 같은 것도 이제 핸드폰에서만 깔지 말고 PC에다 깔아 갖고 하는 것도 좀 해서 정말로 이런 거를 다 파이 커피도사님 경제에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다가 그분의 철학이 있는 건데 시작하신 분은 어떤 철학을 갖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경영 원리를 갖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보고 제가 야, 다른 사람도 좀 공부도 가르치면서 하자. 디지털 경제 너무 모른다. 네, 그래서 휴일 날 한번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